음식이라는 게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있는 게 아니죠. 네? 냉장고 열면 먹을 거 가득 차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 이제 100년이 좀 넘었어요.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것 자체가 난제였습니다.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은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연구해왔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왕이면 더 맛있게 보관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했고요. 이런 수천 수백 년간의 고민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누리는 풍부한 음식 문화가 되어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치부터 시작해 단무지, 피클 같은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음식이고, 육포와 북어 같은 것도 고기나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육류 요리가 발달했던 유럽에서는 고기를 가공하고 저장하는 5만 가지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발달했는데요. 이러한 유럽식 저장육 문화 일체를 샤퀴테리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소시지나 햄 같은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샤퀴테리지만, 요즘에는 국내에도 살라미나 프로슈토 같은 유럽 본토 방식의 다양한 가공육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다 같은 소시지, 다 같은 햄이 아니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숙성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샤퀴테리의 세계, 장인의 손길을 거쳐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샤퀴테리 드셔보셨나요?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프리미엄 수제 육가공 브랜드 볼피와 함께 샤퀴테리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칼슘이나 각종 비타민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중 우리가 즉각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가장 고효율의 에너지원은 바로 탄수화물. 그래서 농경이 시작된 이래 인류는 밀이나 쌀 같은 주식 작물들을 최우선적으로 재배해 왔습니다. 또한 소화를 쉽게 하기 위해 죽빵, 밥, 국수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가공해서 먹었죠. 그런데 이런 작물들이 주식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높은 보존성도 한몫했습니다. 밀은 보통 가루로 만들어서 보관했는데 빵으로 구워서 습기만 제거하면 꽤 오래 먹을 수 있었고, 쌀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관해도 몇 년은 거뜬해서 동아시아에서는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식 작물만 먹고 살 수는 없죠. 비타민과 섬유질,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채소나 고기도 주기적으로 섭취해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습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두면 금방 썩거나 싹이 터버려서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 5만 가지 방법들이 등장했는데요. 아무래도 건조시켜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직관적이었습니다. 바람으로 자연 건조할 수도 있지만 연기를 쐬어서 훈제로 만들면 더 빠르고 살균 효과까지 있었죠. 하지만 건조나 훈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것도 많죠. 그래서 아예 세균이 살지 못할 정도의 극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소금을 때려 부어서 염장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소금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런 염장 요리가 발달했는데, 채소 요리로 치면 한국의 김치나 장아찌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제 단백질이었습니다. 적은 인구로 수렵 채집을 하거나 유목을 하는 경우에는 고기를 주식처럼 먹었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빽빽하게 모여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서는 고기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생선이라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있긴 했지만 바다나 강, 호수가 없으면 이조차도 먹기 힘들었고요. 당연하지만 인간이 잡식동물인 만큼 주식 작물이나 채소에서 얻는 단백질보다는 고기에서 얻는 단백질이 그 함량도 높고 흡수도 훨씬 잘 되겠죠. 때문에 어쩌다 한 번 고기가 생겼을 때 이걸 가공해서 보관한 뒤 오래오래 먹어야만 했던 겁니다. 최대한 오래 보관하고 최대한 아껴 먹어야 한다. 건조하거나 훈제해서 보관할 수도 있었지만 고대인들은 소나 양 같은 육고기는 물론이고 생선까지도 그냥 잡자마자 통째로 염장해버리는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먹는 장의 기원이에요. 고대에는 소금도 귀했죠. 그럼 염장한 고기는 귀한 거에 귀한 거 합쳐놓은 거니까 엄청 아껴 먹어야 됐겠고요. 그래서 염장한 고기는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짜디짠 국물까지도
버리지 않고 먹었는데 이게 바로 장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콩으로 만드는 간장, 된장보다 고기로 담그는 육장, 생선으로 담그는 어장이 훨씬 먼저 등장했죠. 이렇게 하면 고기에서 승려나온 아미노산은 물론 염분까지 동시에 섭취할 수 있었고 조금씩 소분해서 빵이나 밥이랑 같이 먹으면 개꿀맛이었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고대 로마인들도 지중해에서 잡히는 생선들을 염장해서 가룸이라고 하는 걸쭉한 피쉬 소스를 만들어 온갖 채소나 빵에다가 곁들여 먹었고 오늘날까지도 동남아시아 요리의 필수 요소인 피쉬 소스가 바로 이런 어장의 일종이죠. 그러나 고대 시대를 지나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식은 지구상의 각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기후나 지형 등의 이유로 인해 기를 수 있는 작물도 동물도 서로 달랐고 정치적, 종교적인 변수까지 따라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일단 동아시아 사람들은 쌀을 많이 먹죠. 그런데 쌀은 그 자체만으로도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밀이나 옥수수, 보리 같은 작물에 비해서는 단백질 공급이 꽤나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때문에 쌀 농사 효율이 좋아지고 콩으로 만드는 간장과 두부 같은 것들이 개발되면서 차라리 그냥 농사에 올인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의 영향으로 채식 요리가 발달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죠. 한편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넘쳐나는 해산물과 이를 이용해 만든 피쉬 소스를 꾸준히 발전시켰고 인도 사람들은 버터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많이 먹었습니다. 쌀을 기반으로 고기를 대체할 다른 아이템을 찾아 자기들만의 최적화 전략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나 쌀도 없고 콩도 없는 문명이 있었으니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때문에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물론 켈트족과 게르만족까지 모두가 육식의 진심이었고 그런 배경에서 고기를 꾸준히 수급할 수 있는 농업 방식과 저장 방식이 발달하게 되죠. 로마인들과 공존하던 켈트족 그리고 서로마의 멸망 이후 중세 유럽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게르만족들은 본래 대평원에서 가축 끌고 다니던 목축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중세 이후 지중해 무역이 쇠퇴하고 가룸 같은 음식들도 명맥이 끊기면서 유럽인들의 식생활과 단백질 포트폴리오는 점점 더 육고기 위주로 재편되어 갔죠. 다행히도 유럽 땅에는 알프스 산맥 같은 높은 산지나 언덕들이 많고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려서 풀밭이 매년 재생되는 천혜의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곳이었어요. 때문에 오로지 쌀 같은 주식 작물의 생산에 몰빵하던 동아시아와는 다르게 유럽의 농업은 고기를 얻기 위해 다양한 작물을 유기적으로 함께 기르는 혼합 농업으로 발전했는데요. 한쪽 밭에는 사람이 먹는 밀과 보리를 심는 한편 다른 한쪽 밭에는 감자나 귀리 같은 걸 심어서 돼지와 닭을 먹이는 가축 사료로 활용하는 시기였죠. 풀밭이 풍부했던 만큼 소나 말, 양 같은 가축들은 마을마다 마련된 공용 목초지나 산 중턱으로 올라가서 방목을 하는 식으로 쉽게 배를 채워줄 수 있었고요. 동물성 식품들이 많이 생산되는 만큼 이걸 가공하고 저장하는 기술도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겨울마다 김장을 담그듯이 유럽인들은 주기적으로 가축을 잡아서 저장육을 만들었어요. 소고기를 소금에 절여 보관하던 켈트인들과 돼지고기를 다져서 창자에다가 채워 먹던 그리스인들, 여기다 중세에는 게르만족과 슬라브인들의 노하우까지 녹아들어가고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아시아의 여러 향신료들까지 첨가되어 오늘날과 같은 풍부한 유럽식 저장육 문화가 형성됐죠. 이렇게 장기 보존을 염두에 두고 만든 고기 요리들이 바로 샤큐테리입니다. 샤큐테리는 프랑스어로 고기를 뜻하는 셰 그리고 조리했다는 의미의 뀌를 합친 단어인데요. 과연 로마와 켈트족, 게르만족의 영향을 골고루 받은 만큼 프랑스어가 기준이지만 그 의미상 유럽 전역의 다양한 육가공 요리 전반을 샤큐테리라고 불러도 무방해요. 생배추보다는 김치가 더 맛있고 생태탕보다는 북엇국이 뭔가 맛이 더 진하죠. 샤큐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저장해 두면서 자연스럽게 숙성이 되거든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감칠맛이 배가 되고 유산균과 같은 미생물들이 풍미를 더해요. 때문에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는 현대인들도 소시지나 햄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음식을 아껴서 오래 먹으려던 옛사람들의 노력이 우리의 음식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어준 셈이죠.
샤큐테리는 제작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기를 다져서 어딘가에 채워 넣거나 아니면 생으로 보존 처리해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잘게 다진 고기를 창자에다가 채워 넣으면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소시지입니다. 소시지라는 말은 라틴어로 소금을 뜻하는 살루스에서 온 것으로 따지고 보면 소금 고기라는 뜻인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살라미도 쌀이라는 어근을 사용하는 만큼 같은 의미고, 독일의 무어스트나 에스파냐의 초리소도 마찬가지로 소시지의 일종이죠. 소시지보다 더 곱게 다져서 아예 갈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런 건 특히나 프랑스 요리에 많습니다. 이걸 빵 같은 데 채워서 오븐에 구우면 파테, 도자기 틀에다가 구워내면 테린이라고 해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동물의 간이나 생선살 같은 걸로 만들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거위의 간으로 만드는 요리 푸아그라도 파테로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죠. 반면 다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숙성시키면 이게 바로 영어로 햄이라고 불리는 물건들인데요. 보통은 돼지고기로 만듭니다. 요즘 들어 국내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하몬, 잠봉, 프로슈토 같은 것들은 익히지 않고 숙성한 경우, 그리고 영미권의 베이컨은 돼지 뱃살을 재료로 연기로 살짝 훈증을 해서 만든 경우죠. 만드는 방법이 비슷해도 부위에 따라 또 이름이 다르게 붙습니다. 특히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돼지고기 햄의 진심이라 삼겹살 부위는 판체타, 돼지 목심으로 만든 것은 코파, 등심 부위는 로모라고 구분해 부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비슷한 햄 같아 보여도 다 같은 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김치나 젓갈이 다양한 것처럼 이렇듯 샤큐테리도 나라와 재료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시골 할머니 댁 가면 처마에 매주 매달려 있고 그렇죠. 나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된장처럼 샤큐테리도 자동화된 공정으로 대량 생산되지만 역시나 장인의 손맛은 따라올 수 없는 법. 거기다 원육의 품질에 따라서도 그 맛이나 풍미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시골 할머니 댁 된장처럼 그 근본의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볼피는 뛰어난 품질의 미국산 돼지고기와 4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장인의 기술로 정통 샤큐테리를 만드는 프리미엄 수제 육가공 브랜드입니다. 유럽식 샤큐테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샌드위치나 샐러드에 많이 들어가는 살라미가 아닐까 합니다. 이탈리아의 전통 소시지로 피자에 들어가는 페퍼로니도 사실은 살라미의 일종이죠. 이 살라미를 만드는 장인을 이탈리아어로 살루미에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볼피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살루미에레 가문, 볼피 가문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1902년 설립한 프리미엄 수제 육가공 브랜드죠. 전 세계의 옥수수 생산을 책임지는 미국 중부의 콘벨트 지역, 이곳은 호그벨트라는 또 다른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현지에서 나는 옥수수를 주재료로 보리, 수수, 귀리, 밀, 대두, 비타민, 미네랄 등을 혼합해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서 이걸로 돼지를 기르거든요. 옥수수를 재배하여 돼지를 먹이고 이때 발생하는 분뇨는 다시 옥수수의 거름으로 사용하며 자연순환 농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산 돼지고기는 부드러운 육질과 고소한 맛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볼피는 이 호그벨트에서 나온 미국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해 살라미를 만들고 있어요. 게다가 볼피는 수십 년 전부터 지역 농가, 축산학계 및 과학자들과 협업하여 자체 동물복지 축산 프로그램인 Raised Responsibly를 개발해 왔는데요. 2021년부터는 계약 농가 전체에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동물복지 방식으로 사육된 돼지만을 공급받고 있죠. 볼피가 만드는 살라미는 이탈리아 전통 방식 그대로 제작됩니다. 스테로이드제와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돼지 냉장육만을 고집하여 최소한의 가공을 통해 자연적인 공기 흐름으로 고기를 건조시키죠.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살루미에레들의 방식 그대로 건조실의 온도와 습도를 항상 체크하고 살라미가 가장 맛있게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온 근본 손맛에 비옥한 미국 땅에서 난 고품질 돼지고기가 만났다? 이게 맛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4대째 이어지는 가문의 레시피와 뛰어난 재료, 거기다 철저한 위생관리까지 연말에 주변 사람들에게 식용유나 참치 말고 볼피 살라미를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 전에 일단은 선원 여러분들 먼저 맛보고 결정하시라고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 링크로 들어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퀴즈 한번 풀어보시고 10만원 상당의 볼피 샤큐테리 선물 세트 받아가세요.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고기를 약탈하러